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를 실어 나르는 통학 차량 대부분이 신고가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도로교통법 시행이 이제 바뀌어서요. 오는 29일부터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 유치원 버스라든지 뭐 학교 버스 또 학원 버스 이런 버스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상당히 저조하다 이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요, 이 뭐 도색 표지라든지 보험 가입 여부 또 소유 관계 이런 요건을 갖춰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요. 또 운전자는 이 탑승한 모든 어린이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보호자 탑승도 의무화되고요. 운영자나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 원. 네, 상당히 지금 강하게 벌칙도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같이 타지 않아도 벌금이 10만 원 넘을 것으로 지금 들리고 말이죠. 네네. 곧 의무화가 됩니다만 현재까지는 신고율이 그리 높지 않다는 건데 신고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지금 대전 지역에서 이 어린이 통학 차량이 한 1,138대가 되는데요. 이 가운데 15%인 180대 정도가 지금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원에서 운행하는 차가 한 430대 정도가 되는데 이 가운데 한 28%가 신고를 했고요. 학원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642대인데 이 가운데 18, 18대, 그러니까 2.8%만 신고를 했는데 아무래도 우선은 통학 차량 전환 비용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이 이유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 지역 내 유치원에 설치된 CCTV가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또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10대 가운데 7대가 지금 저화질로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제였죠. 이 아동폭력 어린이집 이 폭력 사태 파장이 확산되면서 교육부가 내년까지 유치원 90% 정도는 CCTV를 설치키로 이렇게 해놨는데 결국 뭐 화질 개선이 지금 빠져 있다 보니까 부실 대책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에 공립 유치원이 지금 93개가 있는데요. 그리고 사립 유치원이 170개에서 총 한 264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247개 이 유치원에 CCTV는 설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설치율은 상당히 높은데요. 그런데 이 설치된 것 CCTV 가운데 100만 화소 이상 설치된 곳이 40개 유치원, 그러니까 16%밖에 안 되고 50만 화소 미만 되는 CCTV가 187개, 전체 한 75% 달하는데요. 결국 이 50만 화소 미만짜리는 이 유치원 안에 출입하는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을 좀 식별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교육부는 그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유치원의 CCTV 90% 설치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결국 뭐 대통령께 이름 보고는 했는데 화질 개선이 빠져 있다 보니까는 과연 이게 되게 그 퍼센테이지는 맞출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잘 보이지도 않는 CCTV 설치를 해놓고 하다 보면 결국은 또 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겠는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서해선 복선 전철 사업이 곧 착공되지요? 네, 이 서해선 뭐 일부 좀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홍성에서 경기도 화성을 연결하는 철도입니다. 길이가 한 90km 정도가 되는데 이 선로에 대한 복선 전철 사업이 4월 중에 착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2018년까지 한 3조 8천억 정도가 들어가는 이 국가 기간 철도망인데요. 서해안권 교통 수요를 좀 분담하고 또 경부선 축으로 집중되어 있는 화물의 우회 수송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서해안선이 장항선과 연결이 되지요? 네, 그렇죠. 이 홍성에서 장항선하고 연결돼서 이 호남 쪽으로 지금 계속 연계가 될 수 있고요. 또 화성에서는 그 신안산선하고 이 원시에서 소사 대곡선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경의선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서해선이 완공이 되면은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가는데 한 1시간 20분, 그리고 대곡까지는 1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에 들어설 사이언스 컴플렉스 사업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권선택 대전시장이 1월 정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금 이 투입기로 한 500억 지원이 지금 늦어지다 보니까는 문제가 됐는데, 어제 권 시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미래창조과학부하고 견해차는 없다. 지원 방식이 다소 좀 이견이 있어서 일부 공익시설 분산 배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고 했는데, 애초에 이 15층으로 계획돼 있는 공익시설 규모가 이렇게 되면서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낮아진다는 의미는요. 지금 이 사이언스 콤플렉스에 43층 규모로 지어지기로 했는데 이 43층 가운데 15개 층이 공익시설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공익시설은 결국은 미래창조과학부가 투자한 500억을 가지고 그 공익시설을 짓기로 했는데 500억 투자가 지연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15층 규모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럼 전체적으로 규모가 축소될 것 같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는 주는데 한 번에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군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예. 참 애를 끓게 만드네요. 예. 사실 그 엑스포 과학공원의 전체 부지가 비용으로 따지면 1조 원이 넘거든요. 예. 이런 아주 금싸라기 땅을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에다가 내놨는데 정부에서 너무 좀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나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또 선거 때 다가오면 갑자기 또 뭐 해준다고. 그렇죠. 예. 오는 26일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우선 26일 이 사이언스 콤플렉스 우선 협상 대상자하고 좀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 500억 지원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 방법에 지금 문제가 나오니까는 사실 우려되는 목소리가 많은데 권선택 대전시장은 우선 실시 협약을 강행하겠다는 얘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부 투자가 결정이 되면은 뭐 실시 협약할 때 같이 발표를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신세계 측하고 대전시하고 우선 먼저 협약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강행할 뜻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이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도시 가운데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데 지난해 세계 주요 도시 권역을 평가한 자료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의 그 브루킹스 연구소하고 JP 모건스 체이스라는 데서 이제 이 전 세계 300개 도시 권역을 가지고 이 지난해 고용 증가율하고 국민 총생산 그러니까 GDP 증가율 이것을 조합해서 이 순서를 매겼는데요. 가장 이 고용 실적을 좋은 곳이 마카오인 곳으로 지금 나왔는데 마카오 같은 경우는 이 지난해 1인당 GDP 증가율이 한 8%에 넘었고요. 고용 증가율도 4.2%를 기록한 것으로 통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부터 4위까지가 이 터키 쪽에 있는 뭐 이스탄불이라든지 또는 부르샤 이런 도시가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유럽하고 아시아하고의 경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런 지리적 이점이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도로나 뭐 다른 인프라 건설에 투자를 아무래도 많이들 하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투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대전의 이 패밀리 레스토랑들이요. 지금 일부가 문을 닫는 등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네요. 업계 경쟁이 가열되면서 시장이 포화 상태에 지금 이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0.04%가 올랐다고 하는데 세종시는 0.02%가 하락했습니다. 논산 지역이 지금 시끄럽네요. 지금 농협조합장 선거를 3월달 앞두고 있는데 돈선거 조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송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외에도 다른 입후보 예정자도 금품 살포 정황이 좀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대전대 이 한의과대 학생들 논문이 SCI급 국제 학술지에 지금 실렸다고 합니다. 게재가 됐는데요. 이 한의과대 학생들은 한약물 안전성 맵 연구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손창규 교수의 지도로 배진원, 김다현, 이화원,
김효영 씨가 각각 논문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용우 부여군수가 영향력 있는 CEO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군민복지 향상 등이 평가를 받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줬느냐? 조선 TV에서 줬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 다른데 지면을 넘기다 보니까는 세종시 이춘희 시장도 영향력 있는 CEO에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됐는데 이 진짜 영향력 있는 CEO인지 이 부분은 조금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중이온 가속기 사업단장의 정순찬 교수가 선임이 됐습니다. 원자 핵물리 연구의 전문가라고 합니다. 요즘 이 추세인데요. 국물 없는 라면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봉지라면 전체 이 매출이 감소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불닭볶음면이라든지 뭐 짜파게티라든지 이런 거는 매출이 상승세를 있다고 하는데요. 취향에 따라서 요리하는 유행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특수메탈의 이 방기봉 대표가요. 동산고등학교 탁구부에다가 통큰 후원을 했다 합니다. 2천만 원을 후원했네요. 대전시 야구연합회장의 박근태 더 매키스 컴퍼니 사장이 회장으로 선출이 됐다고 합니다. 용두동에 있는 그 시외버스 정류소 있죠. 오는 30일부터는 철거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 이용객이 많지는 않네. 150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지금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은 철거를 하고 이제 여기서 타시던 분들은 유성 쪽으로 가시든지 아니면은 이 복합터미널로 가시든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중앙언론에 보니까요, 지지하는 50대 초반의 이탈 조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당을 지지하는 50대 초반들 보수적 성향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나이도 그렇고 하니까 이탈 조짐이 있어서 표밭에 비상 걸린 여당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택시에 대한 얘기인데 불러도 대답 없는 함흥차사 콜택시 그리고 말이 필요 없다. 터치하면 달려온다는 일사천리 앱택시가 지금 부딪히고 있다는데 지금 이런 걸 보면은요 시대적 흐름 대세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